개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상식 개진상 이프. 안녕하세요, 원준입니다. 자, 오늘도 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명호 박사님이야 뭐 항상 뵙던 우리 박사님이시니까 네, 새로운 분이 계시죠? 김인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쩌다 우연히 출연한 김인호입니다. 어쩌다 마주쳐서. 자, 오늘 개진상 이프는요 아주 특별한 상상력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영화에 SF 영화가 있다면 역사에는 SF 이프가 있습니다. 상상력 총동하는 시간. 만약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다면 굉장히 광활한 주제입니다. 아니, 전 편해. 지금까지 해놓은 것 중에 제일 편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마음대로 소설 쓰면 돼. 그렇지. 상상은 자유니까. 그 역사하신 분이 소설 쓰고 그러면 됩니까? 사료에 입각해서 아니, 근데 철저하게. 사실 뭐 고구려가 통일한 사료가 없죠. 없지요. 이게 변수가 적으면 어떻게, 물론 그것도 이쁘지만 어떻게 해보는데 이건 변수가 너무 크잖아. 그죠. 그럼 뭐 마음 놓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각도가 요만큼 살짝 벌어졌는데 그렇죠. 요거를 사실 한 5년 10년으로 생각하면 좁은데 요게 한 1000년이 되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나라이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네. 그냥 그거를 가정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쓸 수 있다. 네. 괜히 너무 흥분하셔갖고 예를 들어 제가 중국을 통일했을지도 모른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네. 그냥 한 가지 그럼. 정말 그건 가정에 불과한 거다. 그럼요. 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역사에 이프란 없다. 네. 없지. 그러면 저희 방송 보시면 안 돼요. 저희는 역사에 만약에 있다면 이라는 상상 속의 SF 영화를 보듯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 한 번쯤은 해보거든요, 사실은. 이 기백, 우리의 기상, 뭐 약간 이런 좀 필이 좀 있어서. 근데 이건 사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던지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네. 1번 만주와 한반도를 통일했으면 금나라나 청나라처럼 중원까지 먹어서 삼켰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제국이 됐을지도 모른다. 이게 또 막 나가면 이렇게 세계를 정복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막 나가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찬물을 끼얹어야 되냐 말아. 아니 근데 원래 뭐 팩트 폭행은 우리 박사님한테 맞는 팩트 폭행은 항상 달콤합니다. 어디까지 가능했느냐를 만약에 상상력을 펼친다면. 근데 사실 뭐 가능성이 없진 않죠. 그럴 수도 있겠지.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이란 나라가 거의 팽창 한계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더 못 가요. 네네. 그건 풍선을 불면 터지는 것 같거든요. 국가라는 건 어느 정도 팽창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못 갔을 거예요. 그건 정답. 그 다음에 항상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위험한 것과 같이 있어요. 그럼 금나라나 청나라를 보면 중국계가 한족문화에 동화돼 버렸어요. 네네네. 만주를 통일한 다음에 중원을 접목해서 뭐 그랬으면 다행인데 그 오히려 없어졌을 수도 있지. 한 문화에 동조돼서 지금 만주적 운명을 갔을 수도 있지. 우리가 중국인이 돼 있을 수도 있죠. 쇼쇼 와 이프. 그러면 이제 그 만주 그쪽 이하 요 한반도까지 합쳐서 뭐 고구려족 자치구 이런 식으로. 아니 뭐 그거 아예 동화가 되면은 그냥 하나죠. 한족이 됐을 아니 모르는 일인데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중국 한민족을 정복해서 거기를 식민지로 다스린다라는 거는 어차피 20세기 지나면 안 되는 얘기니까 지나간 걸 보면 동화가 됐는데 수가 더 많았으니까 그쪽이 한국어를 쓰든가 아니면 이쪽이 중국어를 쓰든가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 근데 고려사 전문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고구려 때 언어는 딱히 뭐 밝혀진 게 없죠. 지금 현재로는 그래도 뭐 그 언어가 신라와 백제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한 설이 하나 있고 네네네. 고구려는 좀 달랐다라고 한 설이 있는데 네. 요즘은 전자 쪽이 더 우세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쪽까지 한국말 쓰던가 여기서 중국어 쓰고 있던가. 또 뭐 한국어로 해도 똑같은 한국어는 아니겠죠. 아무튼 그 중국 문화라는 자체가 굉장히 국가 체제적이고 한자 문화라는 게 굉장히 나름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만주족의 운명을 갖거나 만주족을 극복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어차피 전부 다 뚫고 가도 최대한 확장을 했다라고 해도 중원까지인데 근데 요 상황에서 우리가 뭐 동화되느냐 동화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조금 배제하고 삼국 중에 고구려가 통일했을 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면은 왜 저희 그냥 아주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 저 같은 분들은 분명히 백제라고 하면은 왜 문화와 예술과 이런 쪽에 좀 특화가 돼 있고 그럼 신라가 약간 실용주의적이고 뭐 약간 지금 현재 라인이 신라의 라인을 타고 왔으니까요. 그리고 고구려는 약간 전투와 기백과 약간 이런 쪽의 느낌이잖아요. 그럼 고구려가 통일을 한 나라의 특징들은 어떻게 갔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그러게 고구려가 통일을 했다. 네. 뭐 전체가 다 기백이 있도록 다 만들어졌을까 하는 거는 뭐 또 별도 문제죠. 사실은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만주 지역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하고 밑에 이제 신라 백제는 어차피 성격이나 문화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서로 이게 합쳐지더라도 중세 시대까지 적어도 각 지역의 특성들은 유지가 어느 정도 되니까 네. 거기에 뭐 기백이 막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을 것 같긴 하고 어쨌든 통합이 되면 네. 백제의 지배층, 신라의 지배층 그 사람들 자체가 고구려의 수도 있는 데로 가겠죠. 옮겨가겠죠 일단은. 옮겨가서 거기서 같이 동화돼가지고 서로 이제 합치면서 뭐 살아가는 방법들이 일단 가정할 수 있는 근데 하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구려에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제 군대가 아무래도 신라 백제보다는 좀 잘 싸웠고 네네네. 주변에 여진족이라든가 또 이런 좀 유목적인 뭐 그게 고구려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섞여 네. 있었겠지만 그런 좀 이렇게 그 활동적인 기마민족 같은 집단이 더 셌기 때문에 전투력이 좀 있었다고 우리가 보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고구려의 국가 체제가 신라나 백제보다 더 유목적이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체제 수준 비슷하다고. 아하. 그러니까 군대가 그런 군대가 좀 많은 것이지. 아하. 백제나 신라나 고구려나 어떤 그들이 지향했던 국가나 어떤 기본적인 체제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고 봐요. 다만 이제 물자 동원이라든가 네. 이런 게 좀 확고하고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제 후반 걱정이 덜하니까 네.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서 좀 더 강한 국가가 되었을 거고 그렇게 됐으면 당나라나 수나라가 감히 공격을 해서 이기기는 힘들었겠죠. 고구려가 철광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철을 막 말에 뒤덮을 정도로 많이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고구려의 철을 사용하고 이 무기 체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수준이 어떻게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 전쟁 사시는 임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셔요. 전 전쟁을 몰라요. 그런 전 부분- 평화주의자라서. 저도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그런 건 또 분석하는 분은 네네. 또 다른 쪽 정보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화살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알뜰하게 전쟁 끝나면 싹 수거해. 싹 수거해. 근데 확실히 고구려가 이제 그러니까 재련 기술이 발달했다기보다는 풍족하다는 티는 난대요. 그러니까 특수강이나 이런 게 더 많고 네네. 화살이나 이게 쇠가 많이 들어가는 화살, 특수강이 많이 들어가는 화살을 더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실전 능력은 그쪽으로는 더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슬픈 사실은 변하지 않았군요. 지금도 탄피를 줍고 그때도 화살을 싹 수거하고. 그거야 알뜰하죠 하자는 건데 뭐 아, 비용이 조금 들잖아요. 그거 알뜰하게 하자는 건데. 인건비가 쌀 때인데 무조건 주셔야죠. 다만 이제 우리가 중원을 점령하지 않고 동부가 만주 정도의 이렇게 하나의 강한 국가가 되었다. 또 네네. 이렇게 하나의 가정을 둔다면 오늘은 이거 좀 가정을 걸고 가야 돼요. 그럼요. 테두리를 점점 좁혀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냥 중원까지 안 가고 이제 동부가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됐다 했을 때 지금 우리하고 달라서 가장 큰 게 이제 다문화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유목 몽골이나 뭐 터키 요 라인 쪽의 어떤 문화들과 그다음에 한족의 문화와 또 이 한민족의 문화 이런 것들이 합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지 못한 게 다문화잖아요. 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다인족. 그러니까 뭐 언어가 비슷하니 어쩌니 그래도 여진족하고 우리는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가 다른 집단이 한 국가에 있는 거죠. 네. 그다음 또 하나가 이게 언어가 같아도 사는 환경이 그러니까 이게 농경 지역하고 반유목 지역이 섞이거든요. 이게 한 국가에 있게 돼요. 네네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상업이 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무역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조선적인 분위기, 농번에 기초한 사회가 많이 깨지게 되죠. 우리나라가 농번 좀 버리고 상번 좀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유목민족과 다인 문화가 합해지고 이런 상태가 됐으면 상업 중심의 국가가 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좀 더 발달했을 가능성도 높죠. 근데 대신에 사회적 갈등도 그만큼 커지고 그 인종 갈등이라는 거는 영원히 해소가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는 21세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도 모든 국가들이 그 인종이나 문화가 다른 국가들의 갈등을 안고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갈등이 우리나라 정치사나 사회사를 훨씬 좋게 말하면 역동적. 그 시대에 살던 사람한테는 좀 정신없는 또는 좋게 말하면 오르락내리락인데 이게 좋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게 힘든 사람도 있고 그 덕분에 이게 더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더 역동적이 되었겠죠. 저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구려도 어차피 이 국가적 기틀은 백제나 신라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이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 통일을 하더라도 요 집단이 가운데로 모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융합을 하면서 지금의 이런 약간 느낌을 크게 버리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다인족 다문화와 문화가 합해져 있기 때문에 상업이 발전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만주 요동 요 라인 쪽까지 이렇게 해서 한 뭐 제국까지는 몰라도 이렇게 그 정도면 제국 아니에요? 그 정도면 제국이라고 하면 제국이라고 제국이죠. 얘기할 수 어. 있죠. 다인종 고구려 국가고 제국, 그러니까 네, 고구려 제국을 이렇게 형성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고려사 전국이잖아요. 네. 고려가 저는 뭐 사실 정말 지식이 짧아서 그럼 왜 고구려의 정통성은 있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그거는 뭐 단순합니다. 후삼국이 경쟁하는데 신라가 있고 후백제가 있고 남은 게 유일하게 정통으로 남은 게 고구려 하나죠. 그러니까 네. 고구려를 이어받고 하는 쪽.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 자기네가 중심도 북쪽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이어받는다고 하는 게 뭐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세력 자체도 또 고구려에 있던 분들이 또 참여, 일부 그 유민들이 뭐 유민이라기보다 그 지역 분들이 좀 참여를 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명분을 주기도 좋고. 네. 그러니 뭐 당연히 고려. 그 옛날에는 이제 고구려 우리가 구분하게 쓰는데 중국 기록에 보면 고구려를 고려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라고 예. 하지만 예, 왜냐면 우리가 원래? 구분을 해야 되니까 아. 고구려하고 구분을 하려고 고구려, 고려 이렇게 부르는데 어차피 옛날엔 고려라고 하는 명칭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따오는 게 가장 왕건 입장에서 보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고구려의 우리가 뭐 기상 전투 막 이런 예. 것처럼 그걸 이어받았으니까 고려도 무신 정권 좀 이렇게 무신들이 힘을 쓰는 뭐 이런 국가였던 거예요. 뭐 꼭 그 전통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 고려라고 하는 국가는 각 지역의 방어를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1차적으로 하도록 네. 되어 있기 때문에 무사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지역에서 이제 원래 무술을 닦거나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지역에 자치적으로 자기들이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전통들이 더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고려를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또 고구려까지 상상력을 또 높여보면 다시 고구려가 통일을 했단 면으로 돌아간다면, 고구려가 통일을 했으면 대한민국의 지금의 이 역사가, 조선까지 역사가 문관 중심이 아닌 무관 중심이 됐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유목부대가 항상 있으니까. 근데 대신에 왕조도 훨씬 빨리 바뀌고 쿠데타도 많이 많이 나고 바뀌고. 예. 이거 중에 모르는 얘기잖아. 내전이 나서 다시 갈라졌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언어와 사는 환경이 다르다는 건 언제든지 분리될 수 있는 위협이 있어요. 네. 내전이 나서 또 우리 지금의 남북한이 아니고 또 저기 나눠졌다 붙었다 했을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성. 예, 그 갈등이 오래 가면서 하나가 합쳐져도 미국의 지금 북부와 남부 사람들처럼 뭐 더 센 지역 감정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뭐 왕조가 훨씬 다이나믹하게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방금 좋은 지적인데 어떤 무적인 거는 훨씬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북쪽에 있는 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그게 또 그것도 좋게 보면 문무균형이고 나쁘게 보면 주먹이 이게 먼저인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절대적으로 좋은 건 없어요. 요즘에도 저도 댓글 보고 요즘 우리 또 병자호란 정묘호란 하니까 이거 조선은 사대보라 약해 빠지고 뭐 틀린 말도 아니지. 근데 여러분이 거기 살아. 맨날 무신이라기보다는 그 향리들이 고려시대처럼 활 갖고 칼 갖고 다니면 맨날 팬다고. 거의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회야. 아, 그러면 조선 시대나 이런 이 문신이 중심이 되던 시대에는 이게 좀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때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적고, 무신이 많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마음에 안 들면 좀 두드러 패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조선 시대도 많이 때렸어요. 많이 때리는데 그래도 훨씬 이런 거죠. 내가 회초리를 때려도 법에 의존해서 때려. 네. 근데 그 법 필요 없어. 내 주먹을 당할 자 없어. 그렇게 때릴 때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많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예, 그 차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고려 시대가 기록이 적긴 하지만 고려 시대 보면 조금 그런 게 거친 러프한. 굉장히 나요. 거칠죠. 예. 예. 어쨌든 뭐 이민처럼 재상이 되고도 주먹 자랑을 하고 뭐 벽을 갖다 꽝 쳐서 뭐 부술 정도로. 맞아. 예, 그런 자랑하는 시대는 잘못 걸리면 이거죠. 뭐 그러니까. 바로. 그죠? 맞아. 생각해보니 그러네. 예. 경주가 지금도 그렇지만 고려 시대도 어떻게 보면
어쨌든 한때 수도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배층이 강하고 그 예법이 강하고 속된 말로 점잖은 도시인데 거기서 이민이 날리고 심지어 그 왕족도 와 있는 도시예요. 그렇죠. 예. 근데도 그게 깡패 짓을 하니까 수령도 못 잡고 그러다가 어느 날 수령이 와서 저거는 아주 죽인다고 한번 덤빈 거 아니에요. 혼자 한 게 아니라 형제들이 다 그랬대요. 그 잡았어요? 잡았죠. 그렇죠. 체포를 한 거죠. 예. 아 실제 체포를 네, 했다고? 체포를 해서 고문을 가한 거죠. 아니 죽이려고 고문한 거. 근데 이민이 살아남은 거예요. 형들은 죽었는데. 본인은 살아남아서 아 쟤는 역시 센 놈이구나 안 되겠다 야 저 재능을 살려줘야지. 그래서 이제 저 위에 궁궐로 올라가서는 경호 부대에 들어가라 이게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출세를 하기 시작한 거죠. 깡패짓다가 하도 깡패짓 네. 해가지고 이거 잡아다가 고문해서 죽여버려야지라고 했는데 살아남으니까 네. 아이 너 벼슬 해. 이게 말을 바꾸면 경주라는 도시에서도 이 정도였으니 어쨌겠어 평소에. 그리고 지금 요게 요 라인을 바통을 이어받은 게 그 옛날로 다시 간다면 더 심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이거 조선시대 문과 문 뭐 선비 문화라 약해서 그러는데 살던 분한테 물어봐. 여기가 천국. 그러니까 그래. 경주에서 이민 형제한테 맞고 살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조선이 천국이지. 그러니까 뭐 어느 게 옳다가 아니라 세상은 이런 양면성이 있다. 고려시대 백성들이 예를 들어 조선시대 백성의 얘기를 듣고 야 우리 때는 말이야 길 가다가 한 대 맞으면 막 턱 다 돌아가고 이랬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어도 삼도시에 있는 이런 정치권이나 세력의 어떤 기반은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로 잘 융합이 돼서 고구려 근처에서 우리 귀족들이 살게 될 것이고 유목민족과 다인종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 제국을 형성했을 거고 아마도 만주 라인, 요동 라인, 요 라인으로 해서 형성이 됐을 건데 아무래도 유목민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무와 문이 오히려 무가 강했으면 강했지 저 뒤터지지 않는 그런 상태의 제국을 형태를 갔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모습을 본다면 이제 상업까지도 발전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네. 이제 소설이 막 나가는 건데 사실 무가 사회에 공헌하는 거는 군인을 만들고 군대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게 속된 말로 몸을 쓰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수공업 기술하고 토목 이런 거하고 관계가 밀접해요. 네. 그러니까 서양에도 결국은 축성업자가 건축업자고 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건설업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금융은. 그래서 문무 균형이 잡혀야 소위 이공계가 발달을 해요. 우린 이게 문무로 보지 네네. 요즘 이게 문과 이공계 기준으로 안 나누는데 오히려 상공이 발달하고 사회가 역동적이 되면 이런 이공계통의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이제 막 나가는데 훨씬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면 약간 농본 중심이 아닌 공업과 어떤 상업 기술이 발전하는 제국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러니까 유럽 봉건제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때 누군 암흑 시대라고 하지만 그 내부에서 기술 계통들이 그렇죠. 살아난 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상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기술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면은 예를 들면은 뭐 무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과학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게다가 철도 많이 나오고 자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만약에 만주, 요동, 요라이까지 다 가지고 있다면 자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요것도 먼저 나오거나 너무 갔나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긴 네네. 하겠지만 뭐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내부 분열이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 기술도 발달하고 사업이 발달되면 네네. 지역적 격차가 심해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정할 수 있죠. 네네. 아까 얘기한 대로 철광석이 많이 나는 지역 네. 그리고 뭐 그런 산업이 많이 발전된 지역 또는 어느 지역은 유독 저 상업이 발전한 지역 뭐 이렇게 되고 나면 네. 지역적 격차들이 심해지고 그렇게 되면 내부의 불만 갈등 이런 부분들은 심각해질 거거든요. 그리고 중세사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차별이라고 하는 게 사회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백제 지배층 출신, 신라 지배층 출신 그렇죠.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차별받았을 거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내부적인 분열들이 심각하니까 아마 그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보는 근거는 여러분들이 요즘 유럽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카탈루니아 독립
네네. 또는 뭐 잉글랜드 아니 스코틀랜드 독립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지역별로 그런 부분에 이게 불균형으로 인한 뭐 소득이나 기타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한 불만. 그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고려 시대의 무신 정권기를 거쳤을 때 생겼던 현상, 삼국붕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 백제를 부흥시키자, 아하. 신라를 부흥시키자. 네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고려가 생립된 지가 한참 지났는데 벌써 뭐 100년 이상 지난 거 네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건 지역적인 감정과 뭐 그들 내부의 어떤 일정한 자기네 내부의 어떤 계승 의식 뭐 이런 부분들이 전승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씨가 되면 잘못하면 이제 고구려 제국 내에서도 뭐 반란이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도 뭐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를 기본으로 일단 했을 때 많은 왕조가 탄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길게 갖고 조선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그렇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사 연구하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이 나라는 도대체 왕조가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야? 이게 요즘은 안 그런데 네. 20년, 요즘 10년 전이라고 하면 하나 더 해야죠. 훨씬 내 더 머릿속에 전에. 10년 전 같은데 20년 전이야. 그때 한국사 하던 몇몇 분들은 그게 주 관심사라고 했어. 근데 얘 세상이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딱 나눠지질 않아요. 그래서 야 이게 없었으면 좋았겠다. 대신 딴 게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역동적이라는 건 그만큼 수많은 피와 갈등과 뭐 이런 그런 피 튀기는 역사가 됐겠죠. 그걸 이제 또 지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역동적으로 발전해 왔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조용히 살았으면 조용한 대가를 또 치러야 돼요. 네, 그래서 뭐 꼭 어느 게 더 우리가 훨씬 행복했지가 아니라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경험을 했을 거야. 꽃길은 없어요 역사에. 꽃길은 없다. 네, 진짜로. 중국 왕조가 저희보다 많이 바뀌듯이 고구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참 아름답게 경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네. 그죠? 근데 뭐 지금 우리 인류의 꿈이 그거잖아요. 네. 아름답게 경쟁하자, 가능한. 네네네. 아니면 아예 경쟁 없이 살자. 네네. 뭐 이렇게 말하는 뭐 하긴 그것도 태초부터 있었어요. 아, 있는데 이게 승부가 안 나는 게 네네.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처지더라. 경쟁을 하면 룰이 깨지더라. 꼭 피를 부르더라. 발전은 빠른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민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도. 지금 결과론으로는 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당시로는 아마 역동적인 만큼 더 많은 피와 갈등을 겪어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경 라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됐을까요? 만주요동 라인으로 해서? 근데 중국을 먹거나 안 먹었으면 딱 그 요동 그거는 지정학적인 역사를 봐도 그만큼이에요. 고구려의 그 약간 그 국경 라인 정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성 요동 만리장성 라인이거나 그 안쪽 요하 라인. 아, 그 약간 한반도의 시작부터 보면 뾰족하게 탁 튀어나가서 이렇게 덮는 그렇죠. 부채꼴 모양. 근데 예. 문제는 그렇게 국경을 중국하고 마주대고 있으면 중국은 스스로 100년이나 150년, 200년 만에 붕괴되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보고 안 쳐들어갈 수가 없어. 저쪽에도 쳐들어올 수가 있고 왜냐면 우리가 쳐들어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중국이란 나라는 절대 200년 이상 못 갔어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제 그 역사가 왜 시대가 돌면 무조건 바뀌어요? 중국이란 나라는 역사적으로 왕조가 250년, 150년 더 짧으면 뭐 그 있어가지고 몇 년짜리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너무 나라가 커서 그런지 못 버텨요 더 이상. 그러면 중간에 이제 분열이 되고 네. 뭐 5호 16국 이런 건 알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이쪽에 통일왕조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그냥 봐? 그 틈에 들어가지. 그럼 뭐 수당 전쟁도 그렇지만 결국 한번 들어오면 네. 중국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을 하면 너지 거나 살기다. 쟤들을 저기다 두면 우린 또 먹힌다. 그래서 훨씬 더 큰 그러니까 갈등, 수당 전쟁 전쟁이. 같은 전쟁이 계속 날 수밖에 없죠. 중국과의 한판 승부가 네. 그 상황에서 항상 제일 두려운 존재 중에 하나 몽골과 여진 이 윈라인 어땠을까요? 걔들도 더 빨리 이렇게 됐으면 걔들도 더 빨리 했겠죠. 그러면 거의 거대 삼국지의 탄생이네요. 그렇죠. 지구의 4분의 1을 놓고 하는 삼국지. 와 엄청나다. 와 몽골을 중심으로 한 유목민족 연합 그리고 중국 그리고 고구려 제국 진짜 완전 거대 삼국지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딴 SF로 가야 되죠. 우와. 역사상 가장 큰 삼국지가 내가 만든다는. 이것 내가 이런 얘기 소설로도 못 써. 너무 복잡해.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네요. 뭐 많은 분들께서 상상을 하고 뭐 흔히 표현하는 국뽕이라고 하는 우리 영토가 광활한 만주벌판 막 이런 얘기하고 했지만 분명한 것은 갈등과 반목
피를 흘리는 역사는 더 힘들게 우리를 했을 것이고 또한 북쪽과 거대 중국과 이 3파전은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으로 그렇죠. 만들었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좋으세요? 싸우고 피 터져도 우리의 기상을 보일 수 있는 거대 고구려 제국이 좋으세요? 아니면 안정적으로 그래도 백성들이 좀 살기 좋고 웃으면서 정착해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좋으세요? 바뀌진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야 그때 우리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이런 얘기 하지만 만약에 반대로 고구려가 통일된 시대의 사람들은 아우 그때 신라가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했을 수도 있다. 고구려가 통일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뭐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본 일이 별로 없어요. 고려사 예. 전공이시니까. 네, 특히 뭐 저는 뭐 고대사 잘 모르겠다, 관심 없다, 내 전공이나 잘 챙기자, 뭐 이런 주의로 살다 보니. 일단은 뭐 고구려가 만약에 통일됐으면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 상상의 나래고요. 이걸 가지고 진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웃으면서 상상의 나래. 그리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상상할 수 있는 몇 가지 틀을 던져드린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의 의견 있으시면요 마음껏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토론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임영환 박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이고 김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와가지고 출연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